29일자, 2021년 7월 29일자 알선 수재죄와 포괄 일제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알선 수재죄는 유죄로 인정되는 자본시장법 위반죄,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합니다. 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법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다시 하나의 형을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유죄 부분에 대한 각 양형무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 및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이유 면소 부분을 포함합니다. 2022년 4월 7일자 알선 수재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합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파기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 사실은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중 앞서 일부 이유 무죄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요약하면 피고인은 권모씨 등과 공모하여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연락표 1순번, 일부 순번 기재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 관해서 통정매매 89회, 가장매매 5회, 합계 총 49만 8,670주에 대한 통정 가장매매를 하고 별지 범죄연락표 2 일부 순번 기재와 같이 3,085회 이상 매매 주문 등 시세 조정성 주문을 제출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 및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알선 수재 부분은 포괄하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의 이유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시세조정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하며 선의의 피해자, 특히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 시세조정 범액은 다수인의 공모와 조직적 실행행위 분담에 따라 여러 계좌를 동원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정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정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록 관련 법령에 따른 부당이익이 특정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은 이 사건 시세조정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알선 수재의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이와 같이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오랜 기간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지나친 요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알선 수재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국정의 투명성과 국가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상당하고 비록 금품을 반환하였으나
일부는 수수한 금품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 반환 시점과 반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유리한 정상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관련해서 이 사건 시세조정 범행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시세조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였다까지는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미필적 인식하에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주가 변동을 모두 시세조정 세력이나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블록딜 과정에서 피고인의 증권계좌가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특히 공범들이 관련 판결에서 선고받은 형량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모, 김모, 권모 씨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선 수재 부분 관련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윤모 씨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 잠깐 자리에서